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대부분은 반도체만 보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느냐, HBM 공급이 늘어나느냐, 파운드리가 살아나느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느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은 여전히 반도체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추가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바이오 투자 하나로 끝날까요? 그렇게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삼성 헬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체 분석과 AI가 붙으면 단순한 건강관리 앱이 아니라 초개인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전망을 반도체 업황만으로 보지 않고 AI 메모리와 파운드리, 연간 90조 원 투자, TSMC 가격 인상 가능성, 그리고 유전자 분석과 헬스케어 신사업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메모리 가격만 좋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반도체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디지털 헬스까지 연결하는 플랫폼형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정말 극단적인 흐름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블랙먼데이처럼 폭락했고 다음 날은 코스피가 8% 넘게 반등하면서 삼성전자도 32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와 매수 사이드카가 모두 나왔죠. 그만큼 시장의 공포와 기대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기 주가만 보면 판단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 빠지면 끝난 것 같고 오늘 오르면 다시 대세장이 시작된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루하루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주가가 하루 올랐느냐 빠졌느냐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실제로 바뀌고 있느냐입니다. 반도체에서 수익성이 살아나는지, 파운드리 할인 요인이 줄어드는지, AI와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붙을 수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D램과 낸드입니다. HBM 뉴스가 화려하게 나오지만 삼성전자 전체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 범용 D램, 낸드, 기업용 SSD에서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 HBM이 붙고 서버 안에는 고용량 B램이 들어가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낸드와 SSD가 필요합니다. AI가 커질수록 메모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포트폴리오가 넓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매우 선명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D램, 낸드, SSD, 저전력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구조가 제대로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HBM 추격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에서 돈을 버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넓은 구조를 실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도 다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R&D와 설비 투자를 합쳐 약 9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죠. R&D에 37조 원대, 설비 투자에 52조 원대가 들어갔습니다. TSMC보다도 큰 투자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그냥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판을 깔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앞으로 필요한 생산 능력과 기술을 위해 막대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담입니다. 반도체는 돈을 조금 아껴서 버티는 산업이 아닙니다. 계속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멈추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고객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규모는 미래 성장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90조 원을 썼다면 시장은 이제 묻습니다. 그 돈이 HBM 수율로 돌아오느냐,
파운드리 고객 신뢰로 돌아오느냐, 디램과 낸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여기서 답이 나와야 주가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 가격 인상 가능성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TSMC가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의 이유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첨단 칩을 생산하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1위 기업입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리면 AI 인프라 비용 전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TSMC에만 모든 걸 맡기는 구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가격 부담, 생산 능력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공급망 다변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공정에서 TSMC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와 같은 신뢰를 이미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TSMC 가격 인상과 공급망 다변화 흐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다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숙제는 분명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싼 가격만이 아닙니다. 수율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납기 일정이 맞아야 하고 칩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하고 장기적으로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한 번 설계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로드맵을 같이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진짜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TSMC가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고객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선단 공정과 패키징, 그리고 메모리와의 연결입니다. AI 반도체는 GPU나 가속기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HBM과 패키징, 전력 효율, 열 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가진 구조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때는 파운드리가 할인 요인이 아니라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새로운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추가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엘리먼트는 DNA 시퀀싱, 즉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DNA 정보를 읽고 그 안에서 유전적 특징과 질병 위험, 세포 수준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엘리먼트는 유전체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도 이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추가 투자를 통해 더 강한 전략적 관계를 만든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반도체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정밀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장기 성장 축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초개인화 헬스케어입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관리는 대부분 평균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체중, 혈압, 혈당, 운동량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유전체 분석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 특성이 다르고 질병 위험도 다르고 약물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이 수집하는 수면, 심박, 운동, 스트레스, 활동량 데이터가 붙으면 단순한 건강 기록을 넘어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하는 그림은 아마 이쪽에 가까울 겁니다. 유전체 데이터는 몸의 설계도에 가깝고 웨어러블 데이터는 매일 변하는 생활 패턴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AI로 연결하면 더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 헬스 플랫폼의 미래 확장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과 헬스케어는 반도체처럼 제품을 만들고 바로 파는 사업과 다릅니다. 규제가 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료 서비스와 연결되려면 정확성, 안전성, 임상적 신뢰, 각국의 규제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엘리먼트 최대 주주가 됐다고 해서 바로 갤럭시에서 유전자 진단 서비스가 대중화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장기 그림입니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생태계를 단순 스마트폰 판매에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스마트폰, 워치, 링, 헬스앱, AI, 클라우드, 의료기기, 그리고 유전체 분석까지 연결해서 사람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거죠. 이건 단기 실적 재료가 아니라 미래 플랫폼 재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 시장을 노릴까요?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했습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새로 내면 매년 큰 성장률이 나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단순 기기 판매에만 묶어두면 안 됩니다. 기기를 팔고 끝나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회사로 가야 합니다. 애플이 건강, 결제, 구독, 생태계로 아이폰의 가치를 넓혀온 것처럼 삼성전자도 갤럭시 생태계를 헬스케어와 AI 서비스로 넓히려는 겁니다. 갤럭시 워치와 링이 사용자의 메일 데이터를 모으고 삼성 헬스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AI가 개인별 패턴을 분석하고 유전체 정보까지 붙는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개인 건강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가에서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장기 옵션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삼성전자의 평가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전략은 반도체와도 완전히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전체 분석은 엄청난 데이터를 다룹니다. DNA, RNA, 단백질, 세포 정보까지 통합 분석하는 멀티 오믹스 영역으로 가면 데이터 양은 더 커집니다. 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려면 AI 알고리즘, 고성능 컴퓨팅, 저장 장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즉, 헬스케어도 결국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됩니다. 유전자 분석 장비가 데이터를 만들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클라우드가 저장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이 사용자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고성능 연산, 저전력 센서, 메모리, 스토리지, AI 칩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모바일, 헬스 플랫폼을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은 이런 시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점이 실제 돈으로 연결되려면 서비스 모델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가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큰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반도체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전략 투자 자체가 당장 주가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당장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바꾸는 뉴스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D램 가격이 오르면 사고, D램 가격이 내리면 파는 전형적인 반도체 사이클 종목으로만 보면 주가에는 계속 할인 요인이 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데이터 생태계까지 연결하는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호재가 아닙니다. 미래 성장 옵션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단계이고 시장은 나중에 이 씨앗이 실제 서비스와 매출로 자라는지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보면 지금은 두 가지 힘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반도체 회복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어지고 HBM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면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평가의 숙제입니다. 삼성전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파운드리 기회도 있고 헬스케어 신사업도 만들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좋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HBM 물량, D램과 낸드 이익, 파운드리 고객 확보, 헬스케어 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방향에서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주가가 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가려면 외국인이 돌아와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매도가 구조적 이탈인지 아니면 단기 급등 이후 리밸런싱인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상승은 중간중간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고 삼성전자의 HBM과 파운드리 뉴스가 부채화되면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면 주가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개인과 기관만으로도 반등은 만들 수 있지만 큰 추세를 만들려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차트보다 먼저 볼 건 환율과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확인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D램 가격이 계속 강한지, 낸드와 기업용 SSD 수요가 회복되는지, HBM4와 HBM4E 공급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TSMC 가격 인상과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효율입니다. 연간 90조 원 가까운 투자 규모가 실제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엘리먼트 투자 이후 삼성 헬스,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과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맞을 때 삼성전자의 반등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래되고 계신 주주분들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루 이틀의 등락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AI 메모리, 파운드리 다변화 수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장기 옵션까지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이야기가 많다고 무조건 주가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큰 회사입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그 변화가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뉴스가 좋아 보인다고 바로 추격하기보다 가격이 쉬어갈 때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재평가를 받으려면 반도체 실적, 파운드리 신뢰, 헬스케어 플랫폼 가능성, 외국인 수급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폭락하고 다음 날은 급반등하는 장에서는 무엇이 단순 반등이고 무엇이 진짜 주도주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망을 볼 때 이제는 반도체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이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유전자 분석, 기업 투자 뉴스는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까지 넓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갤럭시와 웨어러블, 삼성 헬스, AI, 유전체 분석이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기기 판매 회사를 넘어 초개인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당장 실적을 바꾸는 뉴스는 아닙니다. 규제도 있고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삼용화까지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장기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복으로 실적을 다시 세우고 파운드리로 할인 요인을 줄이고 헬스케어와 AI 플랫폼으로 미래 옵션을 만드는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숫자로 증명될 때 움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 가능성을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연결하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전략이 갤럭시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장기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